네, 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시황이나 관련해서 까먹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매수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좀 도움되고자 간략하게 강의를 좀 찍어 놓습니다. 일단은 시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 기사를 다 보여드리면 일단은 3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반등을 크게 해주고 있고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자리로 간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S&P가 사실 너무 뭐 나스닥도 포함해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충분히 감당해내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보면 아직까지에도 좀 불안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2550에서 2700선을 제시한다고 적혀 있는데 뭐 사실 좀 밴드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슈가 꽤 있고 발표가 남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게 참 웃긴 게 러시아보다 더 빠졌잖아요. 실제로 증시와 관련해서 전쟁 당사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주식이 물론 지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만 이 시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길게 보면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어났었고 얼마든지 넘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조금씩 싸다고 판단하고 매수 들어가는 게 저는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변동성이 이렇게 강할 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까지만 할 거냐면 지금 시가총액순으로 코스피에서 100개, 코스닥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시총순입니다. 그 200개의 기업만 어느 정도 쭉 보고 물론 다 보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관심 있었던 기업, 그냥 지금의 특징 뭐 이런 것들만 쑥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좋은 기업입니다.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는. 근데 이제 9만 원일 때는 너무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워낙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장기 침체가 들어가면 이제 고생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사지 말자,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삼성전자 얘기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조금씩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듀 에너솔루션은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들고 있어도 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저는 우우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젠가 얘도 올라갈 친구인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느낌? 재작년이죠. 뭐 재작년에 크게 이제 언택트 관련은 상승하고 그 이후로 규제랑 뭐 여러 가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간 종목들을 쉽게 바닥에서 사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하게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좋지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과 카카오 둘 다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거는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호재가 터질지 모르는 거라서 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30% 정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거든요.
이 정도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는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안 살 것 같고요. 현대차, 저 현대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 SDI 지금 LG화학은 이제 분할 때문에 안 산다고 한 거고 삼성 SDI는 2차전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세라서 2차전지 주식을 좀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삼성 SDI가 그나마 지금 전기차 주식 중에는 제일 괜찮지 않나,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좀 고민이 되실만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 반 정도는 매도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카카오 오래 걸릴 것 같다. 기아, 현대차랑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가고요. 금융 넘어가고 포스코 넘어가고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LG전자, LG 이노텍이랑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그런 것들이 상승하면 LG 이노텍만 계속 상승하면 LG전자도 계속 상승할 것 같고 셀트리온은 뭐 최악의 차트죠. 최악의 차트를 공부하고 싶다면 셀트리온 지금의 차트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못 사는 이유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을 살 거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SK이노베이션, 뭐 2차전지 같은 맥락이고 금융주 넘어가고 LG생활건강 불쌍한 통곡의 주식이죠. 저도 LG생활건강 우를 들고 있지만 가슴 아픈 주식입니다. 그걸 아시나요? LG생활건강은 단 한 번도 2년 연속 음봉을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연수를 보시면 단 한 번도 2001년부터 해가지고 2년 연속 음봉을 낸 적이 없는데 과연 3년 연속 음봉이 가능할 것인가? 역사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필 투자했을 이 시기에 역사를 과연 한번 쓸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참 불쌍한 주식이죠. 크래프톤도 굉장히 보시죠. 1위더라고요. 하락률 1위 기업입니다. 40% 정도가 빠져서 시총 게임주 1위였는데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는 사실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자체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라면 공부를 해볼 만한 저가 괜찮다는 거는 공부를 해볼 만하다. 안 괜찮다는 건 저는 안 사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랑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 LG 이노텍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뛰었는데 삼성전기의 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이번 하락이 엄청 큰 하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랑 비교해서 보면 뭐 코스피가 사실 더 말도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버텼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라서 여러분들도 LG노텍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수급이 많이 빠졌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전력 넘어가고요. 바이오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NC소프트 저 NC소프트 지금 주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53만 6천 원인 저는 이 상한가 때 팔았어가지고 그 뒤로 잘 안 봤었는데 최저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53만 원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딱 한 50% 고점 대비해서 작년이네요. 딱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빠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제가 저점에서 잘 안 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 저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사기까지 하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이제 야수가 돼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쭉쭉 넘어가서 뭐 대한항공 저 이런 거 항공주 잘 안 사기 때문에 오미크론 뭐 확진자 2만 명인데 대한항공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 받고 하이브가 참 하이브도 불쌍한 주식이죠. 얘도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몇 프로죠 이게? 40%? 50% 정도 빠지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을 둘 다 가지고 있었고 NFT 뭐 이런 것도 사실 노려볼만 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확산되고 확진자 늘어나고 주가 빠지고 실적 안 좋고 근데 하이브는 그래도 엔터의 1등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질만 하지 않을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하긴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케미칼,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관련해서 거의 다 안 좋아요. 참고해 주시고 LG이노텍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굉장히 차트가 안 좋아져서 뭐 롯데케미칼 포함해서 롯데케미칼도 이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때를 못 넘겼죠. 이때 오미크론이 갑자기 터지면서 주가 다 빠지면서 이번에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타이밍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하나솔루션 뭐 나머지 기업들은 딱히 볼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혹시 좋은 기업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좀 저는 제가 보는 기업만 저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 남겨주시고 상명CN이 이런 기업도 참 많이 옛날에 설명드렸었는데 요즘 이제 건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나머지는 항공우주, DB하이텍, 반도체 관련해서 괜찮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기업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차트가 안 좋다는 거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넘어가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면 너무 초보시면 당연히 대형주 코스피에서 고르시고요. 조금 능력 되시는 분들은 코스닥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래 이제 부동의 코스닥 1위였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비엠한테 내줬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급락하면서 시총을 다시 내줬죠. 참고해 주시고 2차전지 관련 주잖아요. 다 LNF 다 2차전지인데 다 안 좋다. 지금 그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옛날에 조금 하락했다고 추가 매수하실 때는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위메이드 이런 거 뭐 따라붙는 분 없겠죠. 근데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금 진짜 많이 떨어졌죠. 거의 그냥 전체 종목이 마이너스 50%가 평균인 것 같아요. 산 분들은 진짜 많이 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바이오에 좀 몰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위험하긴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리노공업 이런 기업 참 훌륭한 기업인데 주가도 잘 버텼죠. 이번에 하락에 아까 우리가 훅 꺾이는 기업들만 보다가 이 정도 하락이면 굉장히 정상적인 하락이고 실적도 굉장히 괜찮다고 예상을 하고 얘는 뭐 지표가 사기입니다. 지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상향하는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서 LX 세미콘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딱 봐도 SK하이닉스, LX세미콘, 리노공업, DB하이텍 하락한 만큼 금방 거의 다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NC소프트 보셨죠? 그 장이 1.88% 상승하는데 코스피가 1.88% 상승했는데 걔는 0%로 보합했잖아요. 걔는 아무리 봐도 힘이 없는 거죠. 추가 매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아프리카 TV 얘도 참 불쌍한 안타까운 기업이죠. 얘도 이제 저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냥 지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었던 회사기도 한데, 물론 PR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길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빠지더니 15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는 장세가 저번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랐던 기업들 전체랑 2차 전지 이 두 가지가 좀 힘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상승했으면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매지온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에코프로 지금 안 좋고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NFT 안 좋았었고 JYP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SM 엔터가 진짜 워낙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눈에 띄는 게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도 사람들이 좀 많이 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다. 대주전자재 얘도 그냥 하락 추세인데 완전히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기업만 이름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 관련한 책을 읽을 때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재무제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다 좋은 것도 아닌데 얘네가 엄청 그 언급이 많이 돼요. 바이오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뽑으라면 레고캠 바이오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KB증권에서도 한번 그 관련된 자료가 온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쭉쭉쭉 내려가서 요즘 참 사람들 골프 많이 쳐요. 골프가 요즘 거의 뭐 상용화됐고 클래시스도 지금 클래시스 이 옛날에 우리 기업 분석할 때 그 주주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주 저희 공부했었는데 팔았습니다 이번에. 최대 주주가 이게 지금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얘네 주주가 아들 딸이 주식 한 700억씩 들고 있었는데 팔은 건지 아마 팔았겠죠. 6,700억 동방서. 뭐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지켜봐야겠죠.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얘네도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영업이익률이 50%인 게 말이 됩니까? 제품을 파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다 올라면 뭐 글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클래시스 같고 YG는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주가가 뭐 박살났다가 이번에 조금 반등했는데 이게 뭐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이 정도면 근데 올라올 만 하겠네요. 제가 이번 2월에 과제 낸 분 중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이런 기업을 이제 매수하신다고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PNT, 포스코ICT, 반도체는 진짜 거의 다 지금 반등을 좀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론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관련한 기업이고 저희가 공부했다.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차트만 보셔도 여타 기업과 좀 다르죠. 지금 NC소프트 이 차트 보다가 파트론 차트를 보면 이 주식은 과연 하락장을 겪은 우리나라 주식인가 싶죠.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아까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저는 둘 중 하나 산다면 상승 추세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품으로 바로 검색을 해봐서 MCNX 검색했는데 MCNX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변동성이 파트론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세 꺾인 것보다는 조금은 더 빠르게 반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저는 그냥 모아갈 만한 주식이라고 저번에도 1월 주식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시스템은 충분히 모아갈 만한 주식이다 하고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바로 모아가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는 얘는 모아간다면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해성디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차트 보셨을 때 딱 봐도 우리가 여태까지 본 하락 차트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저는 반도체를 지금 계속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제가 원래 보던 방식으로 좀 보면 시가총액수는 봤으니까 등락률 상위로 좀 보면 지금 거의 다 바이오 제약이에요. 물론 어제 하루자 기준입니다. 어제가 아니죠. 저번 영업일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금요일날 슈마시스, 경남제약, 수젠텍, 바이오, 엠텍, 바이넥스 그냥 거의 다 제약바이오 관련한 주가 상위 15위 안에 다 상위 15위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 거의 다 제약바이오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오늘 이날이 첫날이었으니까 상승은 이게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한 기업도 결국은 관심 가져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주식 스터디방에. 그러면 좀 더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좀 더 좋겠죠. 거래대금 상으로는 제가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아까 말한 LG노텍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수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수는 중요한데 지금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를 따져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겠죠 설마 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하긴 합니다만 전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긴축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철의 심장을 가지고 매수하실 때 좀 화끈하게 매수하시고 죄송합니다. 화끈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좀 1년 정도는 적립식으로 평균 단가를 보면서 매수하겠다라는 듯한 전략적인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지수가 폭등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인이나 다시 이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주식 같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습성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냥 정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할 때쯤이 가장 좀 좋은 상황이다. 이제 추세가 변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출근인데 저는 언제 잘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